안녕하세요. 나비 마두라입니다. 힘들었던 열흘이 흘러 9월 12일, 저는 드디어 초진을 받았습니다. 몇 장의 문진표를 채우고 소변 검사와 혈액 검사를 마친 뒤 의사 선생님과 20분 남짓 상담을 했습니다. 주로 제가 증상을 이야기하고 선생님은 묵묵히 들어주셨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은 2주 뒤에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복용할 수 있는 테파스, 노이로민, 피리독신 등의 안정제와 그리고 수면을 돕는 리보트리를 처방해 주셨습니다. 집에 돌아와 식탁 위에 놓인 약봉지를 보니 조금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사실 당시에 저는 수면제와 수면 유도제의 차이조차 모를 정도로 약에 대해 무지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리보트릴이라는 약이 나를 잠재워줬던 자낙스와 비슷한 수면제라고 생각했고, 다만 몸에 무리가 조금 덜 가는 제품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병원을 소개해준 친구가 이 병원은 생약 중심으로 독하지 않게 처방해줘서 좋다고 했기 때문에 약에 대한 거부감을 조금 내려놓았다고 해야 할까요? 처음 며칠은 처방대로 성실히 약을 복용했습니다. 신기하게도 약을 먹자마자 두근거림이 사라지고 편안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안도하는 마음이 들면서 감사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나 봅니다. 불안이 사라진 자리에는 몸을 한없이 늘어지게 하는 졸음과 무기력이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몸은 무거워졌고 기분은 가라앉았습니다. 전형적인 무기력증 증상이었죠. 모든 일에 흥미가 사라졌습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봐도 재미가 없고 집중되지 않았습니다. 평소에 즐겨보던 유튜브 채널에도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몸에 힘이 안 나 특별히 무리하게 무엇인가를 하지 않았는데도 늘 지쳐 있었습니다. 9월 18일, 결국 저는 스스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먹던 약을 절반 이하로 줄이기로. 검사 결과도 나오기 전인데 너무 독한 약이 처방된 거 아닐까? 조제 당시 약사님도 계속 드시는 약이죠. 잠도 많이 못 주무시나 봐요. 라고 했던 말도 생각이 났습니다. 나를 아끼는 마음과 약에 잠식당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치열하게 싸웠던 날이었습니다. 그로부터 3일 후에 딸과 함께 영화관에 갔습니다. 영화 시작 전 화려한 광고들이 지나가고 잠깐 정적이 흐르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불안 증세가 파도처럼 치솟았습니다. 심장이 요동치기 시작했고 호흡이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숨 쉬는 법을 잊어버린 사람 같은 느낌이랄까요? 나는 분명 숨을 쉬고 있는데 숨이 안 들어오는 그런. 내가 이 영화가 끝날 때까지 버틸 수 있을까? 하는 긴장감과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여기서 더 심해지면 이게 공황장애가 되는 걸까? 하는 공포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번져나갔습니다. 옆에 있는 딸이 걱정할까봐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속삭였습니다. 지금 엄마가 불안이 조금 올라오네. 혹시 상영 중에 엄마가 먼저 나가더라도 놀라지 말고 영화 보고 있어. 딸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엄마, 그냥 지금 같이 나가자 라고 말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기서 도망치면 영영 이 공간을 이겨내지 못할 것 같았거든요. 결국 저는 끝까지 자리를 지켰고 막상 영화가 시작하자 버틸만 했습니다. 며칠 뒤 비슷한 증상이 또다시 발생했습니다. 고속도로의 긴 터널 속에서 차가 막혀 10분 정도 갇혔을 때 영화관에서의 그 공포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정말 더 심해지고 있나 보다. 절감하면서 등골이 서늘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투병 중에는 늘 마음속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몸이 너무 지쳐서 아무것도 하기 싫다. 이런 마음과 뭐라도 몸을 움직여야 오늘 밤 잠들 수 있다. 이런 간절함이 치열하게 다투죠. 그 시기 저는 매일 컬럼 하나씩을 필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문장을 옮기다 한 구절을 만났습니다. 삶이란 해결돼야 할 문제가 아니라
통과해야 할 과정이다. 그 문장이 저를 겨냥했습니다. 저는 이 불안을 빨리 해결해서 없애버려야 할 숙제로만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이건 그저 제가 오늘 하루를 버티며 지나가야 할 과정이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래, 오늘 하루도 그저 무사히 통과해보자. 그 생각이 저를 조금은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9월의 일기장에는 그때의 걱정과 힘든 마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불안증이 진짜 힘든 이유는 잠깐 불안 증상이 멈췄을 때조차 안심되고 다행이라는 심정보다 다음에 올 불안을 걱정하게 된다는 것이다. 평온했던 과거는 까마득하게 느껴지고 영원히 이 상태로 살 것만 같아. 이렇게 불안은 불안을 계속 불러들인다. 하지만 고통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또 다른 날의 일기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더군요. 아침마다 입을 옷을 고르는 것도 귀찮은 내가 간간히 물건을 쇼핑하는 것을 보니 나는 곧 나의 일상을 찾아가게 될 것 같다. 옷을 고르는 건 에너지가 드는 일이지만 물건을 사는 건 미래를 꿈꾸는 일이었나 봅니다. 그 사소한 욕망이 저에게는 회복의 신호로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9월 24일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검사 결과 여성 호르몬의 문제는 아니었고 전형적인 불안 증세라는 확진을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제가 약을 조절하며 스스로를 관찰해 온 것을 보며 자기 객관화가 아주 잘 되는 분이라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덕분에 약을 50% 강도로 줄여 30일치를 처방받았습니다. 환자분의 의지가 강하니 금방 호전될 겁니다. 선생님의 격려에 기쁘기도 했지만 속으로는 씁쓸한 웃음이 났습니다. 얼마 전 출장을 갔을 때가 생각났거든요. 업무가 생각보다 빨리 끝나 자유시간이 생겼지만 저는 기쁘지 않았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두려웠거든요. 비어있는 집으로 돌아가는 게 무서워 출장 뒤에 낯선 거리를 한참 동안 정처 없이 헤맸습니다. 가을의 햇빛이 매우 따갑게 느껴졌습니다. 방황하던 저의 발걸음을 보셨어도 선생님은 제가 의지가 강하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수면제와 수면 유도제의 차이조차 모르는 무지함으로 그저 리보트릴 두알을 잠드는 약이라고 굳게 믿으며 현실에서 도망치듯 잠속으로 숨어버리던 저의 나약함을 선생님은 아셨을까요? 여러분, 치료는 일직선으로 나아가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조금 나아졌다가 다시 곤두박질치고 스스로를 대견해 하다가도 금세 나약해지는 구불구불한 길이죠. 하지만 분명한 건 우리는 그 과정을 통과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낯선 거리를 헤매고 약의 기대 잠을 청할지라도 우리는 매일 아침 다시 눈을 뜨고 삶을 맞이하고 있으니까요. 혹시 여러분도 오늘 하루가 해결되지 않는 과제처럼 느껴지시나요? 그렇더라도 우리 그냥 버텨봅시다. 그저 지나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잘하고 계신 겁니다. 다음 편에서는 신경정신과를 방문해 진찰받은 경험과 약을 조절하면서 일상을 조금씩 찾아가는 이야기들을 들려드릴게요. 오늘도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